심판이 이미 내란 네. 세력하고 내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이완규를 압니까? 누군지? 함상훈 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덕수가 알아요?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이완규랑 함상훈을 누가 지명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한덕수 본인이 개인적으로 골랐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윤석열과 김주현의 아이디어 네, 이게 윤석열과 그 전부터 집단으로 논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였단 말이죠. 예, 탄핵되기 전에도. 그렇죠. 직무정지니까 이완규를 임명하자 뭐 하자 이런 의견을 전혀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면은 위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한덕수가.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내통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덕수가 없다고 해서 대선 뭐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한국이 워낙 행정 시스템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국가 이제 권한대행 뭐 서열이 이제 한덕수 다음에 최상목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 그렇죠. 그 다음에가 과기정통부장, 그렇죠. 정통 장관 유상임, 예. 그 다음에가 조태호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곧 이제 탄핵 심판 그렇죠. 선고 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가 김용현인데 지금 구속돼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사퇴했나요?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뭐 주탄핵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려 민주당에서 고려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예. 저도 줄탄핵이 아니고 네. 동시탄핵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망하면서 길동아, 우리는 하는 일이 항상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딱 그 꼴이에요. 총탄핵을 해갖고 내각을 싹 없애버렸다면 지명 못했을 거예요. 이완규나 함상훈을. 예. 그런 후회가 지금 남는데 이런 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무회의 못할 정도로 총탄핵을 하고 그럼 남아있는 권한대행이 한두 명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장관들 중에. 그 사람들한테 중립 내각을 제청해라. 너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새로운 국무총리 장관 대선 때까지 이끌어갈 중립 내각을 제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맡기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거를 여야적으로 뭐 물밑에서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한덕수나 최상목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빨리 진짜 정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만. 별짓을 다 하네. 네. 앞으로 이런 게 몇 번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별짓을 다 해. 사실은 심우정도 지금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를 뭐 출두시킨다라는 뉴스, 출두시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무슨 꼼수가 있을까? 무슨 꼼수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믿을 수가 있어요. 검찰이 지금에야. 그 김건희 출두 조율을 시작했다는 날짜가 예. 12월에 중앙지검으로 이걸 이첩하고 나서 예. 예, 그 이후부터 쭉 해왔다고 기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월. 몇 달을 출두를 못한 거예요, 김건희가. 예. 예. 하는 일은 없을 텐데 이 양반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봐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걸로만 보더라도 분명히 내통을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윤석열 그리고 민정수석 이런 김주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냥 얼굴마담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암약하고 있는 한 이 수사가 계속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만 놔둘 수는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진짜 특검을 하고 이게 싹 전반적으로 이게 김건희 뭐 명태균 사건 수사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한꺼번에 무슨 패키지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 특검을 패키지로 좀 하긴 해야 돼. 예. 그것만 해도 뭐야 대선 기간 뭐야 한 1년은 제대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거부권 싶어요. 행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기 바뀌어서 정권 네. 바꾸면 지금 뭐
대선 정국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걸 자제하자, 다른 건 아니, 무슨 자제하자 정치적으로 이런 오해를 거는 받아요. 진짜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완규 함상훈 임명 지명으로 인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추진을 하고 국정조사도 다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뭐 정치적으로 그럼 봐줘? 봐줘. 엄청난 범죄 행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주식 투자랄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잖아요. 이게 마약이 만약에 백경정 사건이 무슨 위에 외압 때문에 흐지부지 된 거다. 이러면 지들이 법무부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렇죠. 마약 수사 뭐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무슨 뭐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자들 중에 일부가 아주 수뇌부에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다. 그 세관 마약 사건은 그 자체로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제 보수적이거나 친검찰 쪽으로 꼽히는 법조계 기자들도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다.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검토한다라고 바로 나왔네? 뭐 검토라고 하는데 하겠죠. 네. 이거는 뭐 이제 바로 나올 것 같고 뭐 민주당도 지금 뭐 보니까 지금 완전 벌집이네요. 지금 난리 났네요. 그쵸. 야, 그걸 그렇게 바꿔먹는구나 한덕수는. 야, 대단하다 그게 참- 진짜. 진짜 대단하다. 말년에 예. 예,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지금 저렇게까지 근데 이제 하는지.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윤석열과 내통했다 이것도 있겠지만 뭘 잘 모르니까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완규 하락으로 했었을 때는 자기 이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이익도 끝까지 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잔당들에게 붙어야 그럴 수 있죠. 지금 내란과 보면은 관련해서 뭐 혐의를 예, 좀 그 부분도 있고 예, 뭔가 지금 약점을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 거 아니냐 한덕수가 그럴 그런 수 의혹도 있고 검찰 지금 보면 경찰 캐비넷도 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의원들 중에 한덕수 대행을 대선 후보로 미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뭔가 지금 그분도 난가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네, 한덕수는 대선은 안 나올 거예요. 음. 대선 왜냐하면 그 미는 사람들이 뭐 윤상현 뭐 등등등해서 언급을 한 건데 아 그런 사람들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유력 좀 센 사람들 아직 팔팔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지더라도 당권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조직 자체 대선 후보를 해서 조직이 쫙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그대로 당권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 그대로 가동이 되면은 누가 됐든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이 매우 낮아지는데 한덕수는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를 바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구나. 지고 너 그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근데 당권을 접수할 능력도 안 되고 정치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권을 할게라는 게 윤상현이나 이쪽의 생각이라서 한덕수는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오다가 내려가면은 오더도 아닙니다. 예. 오다가 내려가면은 이런 거를 착착착 해주고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민주당 쪽에서 국힘 쪽으로 갈아타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고 너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힘하고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덕수가 오늘 역대급 큰 삽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그 보수지 기자 출신에게 카톡을 받았었거든요. 요 국무회의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나는 개헌이랑 무슨 뭐랑 연계해가지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작업하나? 그렇게 물어봤는데 요 나오기 전에 이제 이완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보수지들의 어떤 수뇌부들 그리고 국무회의를 지금 주관하는 한덕수, 윤석열 요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을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던 날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 음. 4월 1일 날 지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신문을 쭉 보면 조선일보가 뭐 보수지에 뭐 제일 어쨌든 그렇죠. 선두는 조선일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어쨌든 윤석열이든 국민의힘이든 가까운 데는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통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 아침에 뭐 알았으면은 선거일 지정하는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벌써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이 반영한 지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이 선거기일 지정을 알았으면은 그렇지. 까맣게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드린 말씀이 있는데 네. 그때 조선일보 지면에 묘한 기사가 실립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이거 졸속으로 막 할 게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 정말 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지만 이게 4월 18일 이후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있으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이 후임을 임명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좀 돌아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심리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그 주장대로만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마은혁 재판관도 끼워가지고 3명을 임명을 해서 9인 체제 완전체로 만들어가지고 4월 18일 이후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완전체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은 그러면 승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기사를 거기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기사가 맥락 없이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어떤 논의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논의를 했구나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 지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이 틀에서 뭔가 논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는 전제는 뭐예요? 선거기일 지정이 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논의를 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 논의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작동을 뒤늦게 했구나. 시한폭탄이 마련이 됐었는데 4월 1일 날 뇌관이 제거가 됐는데 뇌관이 제거된 시한폭탄이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터졌구나 지금. 그 생각을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때 이미 논의가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